안녕하십니까? 융합환경과학에 의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사이클링 소재 탐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바이오 소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은 업사이클링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R 캠페인입니다. 업사이클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리사이클도 있고 업사이클링도 있지만은 업사이클링이라는 거는 새로운 제품을 다 사용하고 그 제품을 다 없애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이걸 갖다가 좀 더 새로운 물건으로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다시 제작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영국 웨일즈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환경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3R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3R이라는 것은 리듀스 줄이기, 그다음에 리유즈 재사용, 그다음에 리사이클링 재활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리듀스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아껴 쓰자라는 것이죠. 일회용품을 줄이거나 에너지 절약, 과대 포장, 뭐 제품을 피하기, 뭐 그런데 지금 포장 같은 경우도 화장품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알맹이는 되게 작은데 겉에는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고급스러운 가치를 나타내고자 하지만은 그래도 내용물은 너무 적은 그러한 상태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과대 포장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면은 이제 자원 소비를 갖다 줄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리유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용한 제품을 다시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바구니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다른 원료로 다시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리유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리사이클은 재활용인데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서 다시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라든지 또 플라스틱, 종이, 뭐 유리 뭐 이런 것들 뭐 지금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분리수거 배출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한꺼번에 다 버려가지고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버려지는 그러한 자원들이 많았지만은 최근 십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자. 그래서 종이는 종이대로 또 유리는 유리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아직도 뭐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이 리사이클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8년서부터 이렇게 3R 캠페인으로서 자원을 갖다가 재사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자원을 좀 아끼는 그러한 형태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업사이클링이다라는 개념도 도입이 되어 있는데 리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을 원재료 수준으로 분해해서 다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료를 분해하거나 처리해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서 사용되고 또 재생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다운 사이클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우리 물 먹는 페트병 같은 경우도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 그걸 녹여가지고 다른 플라스틱 제품으로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이죠. 그래서 그 페트병을 다시 물병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오염이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다운 사이클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사이클링은 이렇게 다 녹이거나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좀 다운 사이클링 해가지고 만드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재활용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리사이클링 표시가 있죠. 반면에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버려지는 폐기물에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이용해 가치 있는 제품을 창출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기존보다 더 높은 가치, 고부가가치를, 거기에는 이제 고부가치라는 거는 이제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제품을 다시 업사이클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감으로써 또 고부가치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각이나 재처리 없이 기존 물건을 활용하기에 에너지 소모와 탄소 배출이 적다. 그리고 폐기물 감소 및 천연자원 사용을 절감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순환 경제 모델을 갖다가 기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크를 보시면은 이렇게 재활용, 리사이클에서 요 부분이 좀 올라가서 이렇게 업사이클링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자원 소모 없이 다시 업사이클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업사이클링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1990년대 초에 94년 10월에 독일의 산업 디자이너인 라이너 필츠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용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리사이클 통해서 뭐 나무와 벽돌 등을 다 부숴가지고 새로 조작을 해가지고 다시 뭐 만드는 것보다는 어, 이런 것들 갖다가 다시 제 아이디어를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하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다운사이클링이고 환경을 위해서 업사이클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은 다운사이클링이 동반되는 반면에 업사이클링은 거기에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고부가치 상품을 창출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에 와가지고서는 책에 이제 크레이들 투 크레이들 이렇게 출간이 됐습니다. 영국의 가장 그 사회복지가 잘 되고 그래서 크레이들 투 크레이브 해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굉장히 사회보장제도도 잘 되고 뭐 행복한 삶이다. 라는 방식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다시 요람에서 요람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는 아이디어와 뭐 이런 것들이 해서 유람에서와 같이 다시 이 제품은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상태로 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업사이클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에 들어가서는 환경의 창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디자이너들이 이 업사이클링에 주목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션 업계에서는 윤리적 소비 트렌드와 함께 업사이클링을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삼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인테리어, 그 다음에 예술 작품, 가구 등에도 이렇게 조금 변형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업사이클링을 하는 그러한 기조가 확산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0년대에는 이제 뭐 글로벌 이슈들이 기후 위기라든지 자원 고갈, 탄소 중립 뭐 이러한 얘기하는 기후 이슈 거기에다 ESG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ESG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제 소셜, 그다음에 거버먼트, 지배 구조들을 갖다가 어떻게 친환경적이고 가성비 높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영에 투입하고 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ESG라든지 탄소 중립, 기후 환경, 기후 위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 대두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친환경 소재,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가지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출시하거나 사회적 기업과 협업해 가지고 정부의 업사이클링 산업 지원 등에 굉장히 계속적으로 동조를 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업사이클링의 어떤 중요성이다. 중요성은 먼저 환경적인 중요성에 보면은 자원 절약이다. 자연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을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런 것들 갖다 만약에 태워버린다. 그러면은 공기 중에 산소와 합쳐져 가지고 CO2나 CO나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로 날아가 버리는 탄소가 계속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부분이지만은 계속 자원을 절약하면서 사용하면은 그 안에 있는 탄소들이 계속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 배출 감소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 생산하는 것보다 기존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 부분에는 이제 창업의 기회다. 이 창업의 기회는 뭐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에 새로운 아이디어, 창업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거나 특허를 내 가지고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차리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은 사업 아이디어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중요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뭐 작은 아이템 가지고서 이렇게 창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 학교의 상징, 마스코트가 뭐죠? 아코죠, 아코. 코끼리, 작은 아기 코끼리를 얘기해서 아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코를 만든 회사도 이 학생들이 우리 학교 기업에 창업을 해가지고 만든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기 코끼리, 아코, 우리 학교의 어떤 마스코트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아이디어 디자인 뭐 이런 것들로 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 부분입니다. 기존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비용이 절감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중요성은 환경 의식을 증진한다. 업사이클링은 사람들의 어떤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인식시킬 수 있는 도구다. 이거는 업사이클링 돼가지고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갖다가 계속 사용하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사회의 창의적 경제 促진이다. 지역 공동체와 협력해가지고 자원의 재활용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뭐 각 지자체별로 엄청난 이제 생활 쓰레기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갖다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창출이 된다면 지자체라든지 이뭐 지역 사회에 작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진입하는 그러한 지역사회의 어떤 창의적인 가치 창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업사이클 과정을 보면은 아주 기본 과정입니다. 기본 과정은 1단계, 폐기물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제품의 상태를 점검, 분해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작해가지고 완성 후에 유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업사이클링을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작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업사이클링을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상품화 시키는, 고부가 가치 상품을 시키는 것이 이제 업사이클링의 기본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아이디어의 발상이다라는 거죠. 기존의 제품이 있는데, 야,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변형시켜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것이냐, 라는 부분. 그것들이 이제 업사이클링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사람은 다 여러분들도 다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내가 쓰기에 불편하던가 하다던가 아니면 또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면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법, 그다음에 기존의 자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방법, 그다음에 야, 이거를 어떻게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새로운 가치를 갖다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에 보면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 이제 발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발명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정말 없는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쉽지 않지만 약간 모방이라는 부분도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들이 또 다른 제품들이 이 사용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변형을 시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약간 모방을 하는 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가면 이제 나의 아주 새로운 창의적인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IY 업사이클링 아이템 만들기, 폐 옷을 활용해 가지고 쇼핑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병을 활용해서 기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간단하게 옷을 갖다가 변형시켜 가지고 가방을 만든다든지 지갑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페트병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조명 기구를 만드는 것들도 있지만은 뭐 뒤에 이제 화분을 만든다든지 또 다른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업사이클링의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패션 산업에서의 업사이클링. 그래서 낡은 옷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시키는 브랜드들이 있죠.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오래된 청바지로 만든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좀 변형시키는, 음, 거기다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은 굉장히 비싼 청바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가구와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폐목재나 고철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끼워 맞추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무 팔레트를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책상, 의자 뭐 이런 것들로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상용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제품들,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캔, 종이 뭐 이런 것들로 화분이라든지 재활용 종이로 이제 다이어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새롭게 창출해내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청바지 보시면 이제 막 찢어진 청바지, 낡아서 찢어진 것들을 갖다가 좀 더 디자인스럽게 디자인화 해가지고 좀 더 찢어가지고 뭐 어떤 청바지 같은 경우는 새 청바지 사가지고 미국에서 거기다 총을 쏴가지고 총구멍을 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파는 그러한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사이클이라든지 업사이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업사이클링의 어떤 글로벌 사례 및 트렌드를 보면은 세계적인 업사이클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업사이클링 프로젝트에 참석해가지고 뭐 그 스타트업들은 이제 창업 기업들이지 들이죠. 그래서 이 창업 기업들은 뭐 자본력이나 뭐 인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 아니면은 뭐 두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보통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특출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또 대기업들은 또 자본금과 그다음에 유통망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소규모의 스타트업들이 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대기업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리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리바이스 청바지를 수거 후에 현대적인 스타일로 디자인 해가지고 파는 던 라인을 런칭했다. 그래서 소비자는 환경 보호와 동시에 유니크한 제품을 얻는다는 스토리가 돼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상품이 나오고 팔고 유통하고 뭐 그러려면 이제 그 제품이 나오기까지 어떤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광고 목적으로도 많이 쓰고 제품이 좋다 나쁘다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제품의 좋고 나쁨을 많이 가름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더 소비자들이 의 어떤 소비 욕구를 갖다가 더 높이는 그러한 것이 이제 광고다 그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H&M 같은 경우에는 매년 컨서시어스 컬렉션 이름으로 해서 페트병에서 추출한 폴리에스터, 그 다음에 유기농 면, 폐기물 기반 섬유를 이용해 가지고 친환경 의류 라인을 출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중 브랜드들도 지속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리는 데 기여했고, 그다음에 의류 수거 캠페인도 해가지고 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업사이클링 사례를 보면 대기업의 업사이클링을 보면은 아디다스의 엑스페럴리라고 해가지고 해양 해양 폐플라스틱을로 만든 운동화를 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아디다스는 환경단체는 Parley for the Ocean과 협업해가지고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를 갖다가 소재로 삼아서 운동화를 출시했고 그래서 한 켤레당 약 11개의 폐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해서 제작됐다. 라는 스토리텔링을 했죠. 그래서 단순 제품 판매가 아닌 해양 환경 보호에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업사이클링 제품이다. 또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가구 리사이클링 및 업사이클링 키트를 제공해가지고 이것들 갖다가 이케아 리페어 앤 업사이클링 키트를 제공해서 스스로 업사이클링 한다든지 또 어떤 도면을 제공해 가지고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러한 키트를 마련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고 가구 환매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순환 경제 시스템을 실현했다. 그다음에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낡은 의류를 수거 후에 재봉과 재디자인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웜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헌옷을 수거하고 이런 것들 갖다가 수선해서 업사이클링을 판매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레스 디맨드 모어라는 캠페인으로 오래 쓰는 의류의 가치를 강조하고 소비자의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유도했다. 그래서 페트병 기반 재생 원단으로 제작된 이러한 재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세계적인 업사이클링의 어떤 스타트업 혁신 사례를 보면은 펜타토닉 같은 경우에는 버려진 스마트폰, CD, 그다음에 산업 플라스틱 등을 분해 후 그 소재를 디자인한 가구나 소형 제품으로 업사이클을 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은 100% 재활용 가능하며 분해 후에 다시 새로운 형태로 순환시킬 수 있다. 그래서 테크 기반 업사이클링 디자인의 대표 주자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테라사이클은 칫솔이라든지 포장지, 펜, 그리고 일반 재활용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들을 새로운 제품, 가방, 가구 등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리사이클 수거함을 배치해서 소비자 참여형 업사이클링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폐기물 순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다. 그래서 테라사이클, 그다음에 펜타토닉 이런 회사들이 스타트업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트렌드와 미래의 전망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제품 개발을 위한 업사이클링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제 뭐 계속적으로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늘어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세계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의식주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게 있으면 공산품, 그다음에 먹을 게 있으면 식량 자원, 그다음에 주는 주택, 이런 것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집이 있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죠. 가전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편의장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원을 갖다 계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런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자원 절약을 최대한으로 해야지만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이러한 업사이클링이 트렌드로 잡을 것이다. 그리고 업사이클링이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점차 업사이클링이 확대되면서 개인이나 기업이 제작한 커스터마이징한 소재 표준화와 산업화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앞에 이 나온 표준화라는 거, 표준화라든지 산업화. 표준화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표준도 있지만 세계적인 표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화하는 거는 어디에 가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220V 콘센트를 꼽는 거하고 110V 콘센트를 꼽는 거하고 그래서 국가마다 이제 표준이 틀리기 때문에 110V를 쓰는 데도 있고 220에서 240V를 쓰는 데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 표준화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을 갈 때는 110V에 맞는 컨센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 유럽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를 갈 때는 이제 220V를 사용하는 뭐 이런 것들. 뭐 표준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전화기 같은 것도 지금 퀄컴이라는 데가 이 전파에 대한 표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의 다 퀄컴에 따른 그 전파라든지 통신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표준화된 부분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준을 만든다고 하면은 굉장히 엄청난 또 로얄티를 받을 수 있고 또 특허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사이클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아이디어는 바로 특허로 이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만든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이제 표준이 되는 그러한 상태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표준과 그다음에 업사이클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망이 밝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에서 나온 그러한 것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에, 옷을 변형시켜서 가방을 만드는 어떤 생활용품을 만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연구 중심의 업사이클링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거죠. 연구를 하는데도 연구 결과물들이 뭐 의료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과학 발전에 여러 가지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도 이제 연구에 따른 업사이클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영구적인 업사이클링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한 생활 실천을 넘어서 과학적, 기술적 접근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구 중심 업사이클링 특징은 목표는 환경보호, 자연순환, 기능을 향상하거나 대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다. 그리고 접근은 어떤 접근이냐 하면은 과학적인 실험과 재료, 원료 등을 분석하고 기존 소재의 어떤 고도화, 그다음에 과학기술적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나노 기술이라든지 재료공학,
그다음에 화학적 변환 기술, 그다음에 3D 프린팅, 생분해 기술, 뭐 이런 어떤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과학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이 연구 중심의 어떤 업사이클링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를 보면은 사례를 보면은 이런 폐섬유, 폐섬유를 가지고서 음, 고성능 단열재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 처리라든지 에어로 계열화라든지 실리카 코팅 등을 통해서 이런 단열재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폐신문지를 이용해 가지고 단열성 높은 에어로겔 소재를 재탄생시켰다. 이건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어떤 고부가치 순환의 어떤 소재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활용은 친환경 건축 자재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문지로 만든 단열재의 어떤 샘플들이 있는데, 단열재는 어떤 열 관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 여름에 더울 때 바깥에 외부에 어떤 뜨거운 열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겨울에 추운 공기가 안으로 전도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간단한 이런 에어로겔 폼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해서 어떤 진공의 원리죠. 진공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열을 갖다가 차단시켜 주는 그러한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제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폐기물, 기능성 소재를 해서 열분해라든지 탄화, 수열 합성, 표면 계질 등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서 다공성 활성탄이라든지, 그다음에 흡착제, 그다음에 수처리 필터, 그다음에 이 활성탄은 이제 탄소죠. 그래서 전극 소재, 물론 좀 더 디벨롭 시켜야 되겠지만은 전극의 소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커피 찌꺼기 펠렛이라든지 커피 찌꺼기 흡착제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플라스틱을 갖다가 고분자 전해질로 전환시키는 것들. 그래서 고분자 계지를 통해서 금, 리튬, 히토리 등 여러 가지 재활용해가지고 자연 순환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의 회로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금이 속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갖다 어떻게 부셔가지고 녹여가지고 하는데 더 금값보다 더 많이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지만은 요즘 들어서는 금값이 굉장히 많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거기서 금이라든지 어떤 희토류를 추출해 낸다면은 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 10년 전만 해도 금 한 돈에 뭐 3만 원 정도 됐지만은 요즘에는 뭐 60만 원, 70만 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희토류를 추출을 해도 충분히 이 가치가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은 트렌드는 기능성 부여 업사이클링, 그 다음에 생물 기반 업사이클링, 그 다음에 고순도화 기술, 복합 재료의 등장, 이런 거죠. 그래서 기능성 부여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단순한 형태를 지닌 구조물 소재가 아닌 항균, 흡착, 전도성 등 기능성을 부여해가지고 업사이클링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물 기반 업사이클링은 박테리아나 효소 등을 활용해 가지고 분해 기술을 갖다가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갖다가 분해시키는 효소를 갖다가 연구한다든지 박테리아를 연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과학적인 업사이클링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순도화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혼합 폐기물에서 정밀하게 분리 정지하는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플라스틱이나 폐섬유에서 떤 유용한 추출 물질을 갖다가 추출한다든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핸드폰이라든지 전자제품의 회로만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 은, 뭐 희토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출해내는 그러한 기술이 고도화된 또는 고순도화된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합 재료의 등장은 업사이클링 소재를 다른 섬유나 폴리머, 매트릭스와 결합해가지고 복합화하는 그러한 기술이 트렌드로 자리 잡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트렌드를 통해 가지고 연구 중심의 어떤 업사이클링이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사이클링 연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약재 찌꺼기를 이용해 가지고 셀룰로스 에어로겔을 제조하는 그러한 업사이클링도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한방에 한약재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부분이 여러 가지 약초라든지 그다음에 약초와 비슷한 식물의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거기서 추출된 액체가 한약재죠. 그래서 뭐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뭐 민간요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뭐 한의학과나 이런 데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또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한약재의 성분이 어디에 들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들도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보통 한약재를 만들고 나면 그 찌꺼기가 있죠. 대부분이 다 버려지는 그런 부분이고 또 향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웨이스트 허벌 메디신 한약재 찌꺼기를 갖다가 왓싱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속실렛을 통해 가지고 익스트랙션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추출물을 다 없앤고 남은 것들 갖다가 탈리그닌화 디리그니피케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스폰지처럼 만들고 여기다가 또 여러 가지 기능성이라든지 또 코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들을 만드는. 그래서 한약재 찌꺼기가 이렇게 나노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용 소재로 다시 재탄생하는 그러한 업사이클링 프로세스를 갖다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버려지는 대부분이 이제 버려지는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식물이라든지 한약재 찌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갖다가 것들에서 이렇게 셀룰로스 파이버를 추출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마그네틱 나노 파티클을 갖다가 붙이고 또 키토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붙이고 그다음에 아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붙이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흡착을 할 수 있는 또 마그네틱이기 때문에 수중에 있는 중금속 이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흡착시킬 수 있는 그래서 중금속 오염된 물질이라든지 수질에 있는 물질들을 갖다가 흡착시켜 가지고 오염 물질을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셀룰로스의 어떤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약재 찌꺼기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한약재 찌꺼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인 부분이죠. 단계적인 부분을 거쳐서 이런 스펀지처럼 만든 거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런 스펀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얘네들이 오일들을 갖다가 흡착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웨이스트 허벌 메디신 한약재 찌꺼기에서 왔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일 추출이라든지 뭐 이런 오일을 갖다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드는 것들은 뭐 바다에서 나오는 오일 유출 오일 유출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시트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빠르게 오일을 갖다가 흡수하고 제거해 가지고 자연 환경을 갖다가 보존시키는 그러한 소재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제 이제 업사이클링에 대한 설명은 이제 끝났고요. 지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학과 환경 그리고 소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융합과학의 소재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은 그 교차점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지금 광역화로 들어와 가지고 여러 과에 그 전공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게 강의를 듣고 있지만은 이런 소재 부분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뭐 2주 동안 1시간씩 제 강의를 들으셨지만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 강의가 굉장히 유익한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